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모든 분들에게 사실 다 적용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얘기는 아닐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보시고 진짜 나한테 알맞은 관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부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에요. 그래서 자외선만 잘 차단을 해줘도 우리가 피부 노화를 굉장히 예방할 수 있다. 그래서 자외선은 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UVA, B, C 이렇게 있는데 특히 UVB라고 하는 자외선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, UVA라고 하는 조금 긴 파장이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고 돼 있는데,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크림 딱 자세히 보시면요, SPF라고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. UV B 그리고 PA라고 적혀 있는 게 UVA를 차단하는 그런 이제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. 이제 그런 이제 자외선을 잘 차단을 해주는 선크림을 매일매일 열심히 발라주시면 당연히 이제 피부 노화를 막고, 그리고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겠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보습이에요. 보습만 잘해줘도 우리가 피부가 주름이 생기는 거를 최대한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. 피부 관리를,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.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 해주는 거, 그리고 세 번째는 항산화. 이 3가지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외출을 할 때는 우리가 흐린 날에는 또 선크림 잘 안 바르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 구름이 많아서 그렇지만, 구름이 많아도요, UVA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를 해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가급적이면 선크림을 꼭 바르자. 그리고 선크림을 보통 어떻게 바르세요? PD님은? 그냥 펴발라요.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. 일단은 얼굴에 얇게 한번 펴 바르시고요,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바르세요. 그래서 선크림을 꼭 이중으로 발라주셔야 차단이 확실히 됩니다. 두 번째는 보습인데요.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,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미백과 항산화 작용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잠을 자기 전에 보습 크림을 이제 저희 바세린이랑 좀 섞어가지고 잠을 자기 전에 바릅니다. 그러면 보습이 굉장히 잘 돼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항산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활성산소, 세포호흡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녀석이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우리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제들이에요.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시는 거. 아주 큰 주름은요,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구겨 놓은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펴지지가 않거든요.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보습을 좀 가미를 해주고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조그마한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도가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바세린을 좀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바세린이나 이런 걸로 보습 크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발라보시다 보면은 피부의 보습감이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또 의학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. 그래서 피부 진피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주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레이저 치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주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. 근데 완전히 이제 보톡스처럼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주름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피부를, 장벽을 형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. 근데 이 역시 이제 유막이라고 하죠. 우리가 피지가 나와서 우리 겉에 있는 피부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유막을 형성하는 게 피지선이잖아요. 결국은 이제 피부 장벽,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런 이제 흔히 개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유막 성분들이. 근데 이제 바세린을 우리가 수분크림이나 이런 걸로 섞어서 발라줬을 때 하나의 유막이 더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. 그리고 유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요, 수분이 증발되는 거를 예방을 해줍니다. 그래서 보습의 환경을 조금 더 강화시켜준다. 피부는 조금 더 촉촉한 환경이 될 것이고,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잔주름이나 이런 조금 자글자글한 주름들은 보습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바세린을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내 피부가 건조하다고 해서 그냥 바르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그냥 바르면 건조합니다, 역시나.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피부에는 수분감이 있어야 되는데, 수분감 없이 바세린만 바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촉촉해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드름이 많거나 내 피부가 조금 민감성 피부고 그런 분들은요, 이 바세린을 발랐을 때 모공이 오히려 막힐 수가 있어요. 염증 같은 게 생기고 여드름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피부 체질에 맞게 바르셔야 돼요.
저는 나이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간혹 환자분들도 오셔서 제가 60대인데 70대인데 지금 뭐 관리해봤자 이제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. 근데 관리는 어떤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재생 능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그 나이대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관리하지 않는 분들은,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부과에서 하는 영역 말고요,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홈케어로 하시는 영역도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.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해주고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. 우리가 하나의 TV를 보더라도 그 TV를 내가 성심성의껏 관리해주고 닦고 뭐 물기가 잘 들어가지 않도록 습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, 그런 거에 따라가서 가전제품의 수명도 달라지듯이 피부도 같은 맥락의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얼굴에 기미가 있는데 IPL이라고 하는 레이저를 받는 거,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. 기미에 잘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선생님들 많으신데 극히 드물어요. 고름도 있고 여드름도 있고 염증이 많은데 레이저 치료를 하자고 한다, 절대 피하십시오. 빨리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되지, 그 상태에서는 레이저 절대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피부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를 깎아내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이 있어요. 박피라고 하는데요. 박피 레이저는 절대 자주 받지 마세요. 이런 박피 레이저를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2, 3주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깎아냈는데 재생되기도 전에 한 번 더 깎아버리면 피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으로 가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피 레이저는 절대 자주 하시면 안 돼요. 적어도 3개월에서 길게는 한 5개월, 6개월 텀을 두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, 그 정도 하시는 게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 뭐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보톡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효과가 너무너무 좋죠. 그리고 우리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살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얼굴에 볼륨감들도 빠지고, 그러다 보면은 좀 눈밑도 여기 또 퀭해지고, 이제 그런 볼륨감들을 채워주는 또 콜라겐 주사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되게 만족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분야에든지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, 콜라겐 자체는. 근데 저는 먹기 전에는 별 효과 없을 거야,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왜냐면 콜라겐은 어쨌든 위에서 다 분해가 될 것이고, 그게 뭐 흡수가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, 극미량일 텐데 그게 무슨 피부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저분자 콜라겐이 요즘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속눈썹 치고 먹어봤는데 한 달 동안 먹었거든요. 근데 그 녀석들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원래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나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어요. 광도 좀 나고, 좀 수분감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, 탄력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, 그런 경험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. 없어지는 건 아니고 완화가 될 수 있어요. 뭐 약물 치료들도 있고, 그리고 집에서 내가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, 같은 오일 성분끼리는 좀 녹거든요.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들이 조금 녹아가지고 좀 빠질 수는 있거든요. 그냥 그런 거 관리해 주시는 거, 클렌징 오일 같은 거나 그런 뭐 클렌징 밤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블랙헤드를 이렇게 녹여주시는 거. 그리고 바른 약이 있어요. 피지들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약이 있어요. 이거는 근데 전문의 약품이라서 병원을 가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, 뭐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세안을 할 때는 우리가 기름 오일류를 없애는 그런 이제 세안들, 그러니까 뭐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밀크, 클렌징 오일 같은 이제 오일 성분을 이용을 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클렌징을 꼼꼼히 해주시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폼 클렌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성 세안, 물 세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블랙헤드에는 일단은 세안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피지잖아요, 피지.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은 블랙헤드들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,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. 잠 안 주무시면 피지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요, 과잉 분비가 되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자글자글해요. 그래서 충분한 수면 취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특히 막 술 같은 거 드시거나 아니면은 좀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거 드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요,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블랙헤드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음식 조절 잘 해주시는 거. 그래서 3대 성인 여드름의 3대 원인이 스트레스, 잠, 음식이거든요. 스트레스 관리, 수면 관리, 음식 관리, 이 세 가지를 좀 잘 해주시고 세안을 잘 해주시면 블랙헤드들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.
많이들 잘못 아시고 계시는 상식 중에 하나가 그 뜨거운 물에 막 세안을 했다가 찬물로 세안하는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. 여러분 홍조 좀 안 좋아하시거든요.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시종일관,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로 끝까지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 피부는요 29도에서 31도 그 정도를 제일 좋아하는데 미지근한 물의 기준이 한 30도에서 31도 정도거든요. 내 피부 체온이랑 거의 똑같은 그 정도의 온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세안은 아침 저녁으로 한 2번 정도만 해주시고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시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